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이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레이트를 중심으로 보는 서사극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사극 브레이트 모두 기억하시나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서푼자리 오페라까지 총 3가지 파트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늘은 사천의 선인, 억척 어먼과 그 자식들, 그리고 코커서스의 백무건 총 3가지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서사극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브레이트의 연극이라고 했죠? 특징에는 뭐가 있었어요? 연극은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연극은 잠시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극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과 몰입을 모두 차단시키고 이성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설자도 등장시켰고요. 노래와 춤으로 장면 전환도 했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 질문에 답해 주셨죠?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했죠? 소외 효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레이트는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독일이죠. 그래서 엄청난 전쟁들을 다 겪어내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브레이트한테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르크스주의, 좌파적인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을 때 나치즘을 반대하는 성향을 띠셨습니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갈라졌을 때 동독으로 피신을 해서 베를린에서 연극인을 양성하셨습니다. 서푼자리 오페라 기억하시죠? 시민사회의 그런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허점을 딱 찝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사회에는 자유주의는 모두 이웃만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이웃만을 추구하려고 모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작품은요, 사천의 선인이에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공연 보여드렸는데 보셨나요? 네, 모두 보셨죠? 그 공연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숙자 물장수왕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왕은 신들하고 소통하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데 노숙자로 여기서는 나옵니다. 몰래 신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선인을 찾기 위해서 3명의 신들이 내려와요. 2000년 동안 선인을 찾기 위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선인을 찾아야겠다. 이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선인이 없을까? 라고 해서 2000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3명의 신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신이 막 선인을 찾으러 가던 여행 중에 지쳤어요. 그 지친 가운데 숙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러던 중에 창녀, 그러니까 직업이 창녀였어요, 이분이. 센테가 신들한테 기꺼이 자신의 방을 숙소로 내줍니다. 굉장히 하찮은 직업이죠. 센테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직업이 창녀예요. 굉장히 하층민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와 너무 진짜 너 대단하다. 우리가 진짜 힘들었거든. 긴 여행 중이었어. 너도 이렇게 살기 힘든 가운데 우리한테 방을 내줬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센테한테 은하 1000냥을 줬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담배 가게를 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치면 편의점 하나를
지점으로 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돈을 주셨어요. 센테는 신들한테 받은 돈으로 담배 가게를 여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센테가 착하니까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와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야 너 잘 됐잖아, 나 이것도 좀 해주면 안 돼? 이거 그냥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계 어려움을 겪어요. 결국에 안 되겠다. 센테가 내가 사람들한테 착한 이미지인데 갑자기 나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사업 수완이 있는 사촌 슈이타로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척 하려고 자기가 변장을 해요. 그래서 1인 2역을 하는 거죠. 내가 센테인데 슈이타인 척 갑자기 막 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날 그녀는 한때 비행기 조종사였지만 지금은 실업자가 된 양순이라는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데요. 그 사람이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쨌든 그 담배 가게까지 팔아요. 근데 양순이 끝까지 이 쟨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거든요, 쟨테가. 자기 아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쟨테는 다시 슈이타로 변장을 하고요. 부자 이발사의 재산과 빈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담배 공장을 다시 차립니다. 담배 공장이 점점 잘 돼요. 그리고 그녀의 배도 점점 불러와요. 제 배도 엄청 불렀어요. 지금 벌써 7개월인데 와 7개월만 돼도 이게 배가 곧 터질 것처럼 불러오거든요. 그 정도로 쟨테도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쟨테가 보이지 않자 아무래도 슈이타가 죽인 것 같아. 쟨테가 안 보여. 어디 갔지? 쟨테 어디 갔지? 그래서 슈이타를 법정에 세웁니다. 쟨테는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한 다음에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사실 제가 슈이타고요. 제가 쟨테예요. 쟨테가 슈이타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들한테 얘기해요. 착하게 산다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들이 그랬거든요. 끝까지 착하게 살라고. 근데 너무 어려워요. 나 이런 일까지 당했어요. 나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막 호소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신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네, 굉장히 슬픈 내용이죠. 그래서 등장인물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쟨테이자 슈이타. 자, 같은 인물이지만 상반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열된. 쟨테는 착하고 슈이타는 굉장히 나쁘고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열상을 보여주고요. 쟨테가 신들의 도움으로 담배가게를 차리고 슈이타는 쟨테의 사촌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쟨테의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착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모순된 것인지를 고발하려고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양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했는데 좌절하고 쟨테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임신했는데도 버려요.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3명의 신들이 나와요. 사실 남자인데 여기 사진이 없어서 제가 여자로 해놓은 거고요. 남자분들이 맡아서 보통 하시죠. 3명의 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왕이 나와요. 왕이 물장수인데요. 신들을 소개하고 신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자, 사천의 선인. 와, 여기 보세요. 이중적인 모습 보이죠?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무섭고 여기는 굉장히 착하고 막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원래 중국을 배경으로 한
역사화된 우화예요, 우화. 그래서 그 코카소스의 백무건도 사실 중국 이야기를 가지고 다루셨거든요. 굉장히 중국의 그 우화를 재미있게 보셨나 봐요. 브레이트 분이. 그리고 이 브레이트가 사천의 선인을 쓴 이유가 여기 2번에 나와 있듯이 주인공을 선인과 악인이라는 대립적인 두 존재로 분열시키는 이화작용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여인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단순화되고 화자들은 신, 아내, 할아버지, 경찰 이렇게 사회적인 명칭으로 불러요. 그래서 착하면 착한 사람, 못되면 못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딱 되고요. 그리고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사회적인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좀 더 그런 기능적인 면을 더 강화시켜서 보여주려는 거겠죠. 여기에 또 막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의 역할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해설하고 비유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연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사천의 선인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어멈인데 억척어멈이래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그죠? 막 악착같이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 아줌마의 그 힘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시죠. 줄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억척 어멈으로 불리는 종군 상인 안나 피어링,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안나 피어링이 즉 억척 어멈입니다. 세 자식이 있어요. 아들이 둘 있고요. 딸이 하나 있어요. 두 아들 아일리프와 슈바이처 카스 그리고 딸 카트린 이렇게 세 명의 자식들과 함께 군대를 따라서 포장마차를 끌면서 전쟁 지역을 다닙니다. 굳이 전쟁 지역을 왜 다니냐고요? 이 안나 피어링은요. 전쟁은 사업으로 간주해요. 전쟁 속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전쟁만이 자신과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통해서 이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1624년 스웨덴 체류시 한 교활한 모병군이 아들 아일리프를 설득하여 군에 데리고 갑니다. 전쟁 중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많이 나죠. 그리고 굉장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군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용감한 아일리프, 이게 중요해요. 아일리프를 상징하는 그런 성격은요 용감한 거예요. 근데 용감한 아일리프가 전쟁터에서 만용을 부려서 처형돼. 용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처형을 당한 거예요.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용감하게 대처했는데 처형이 됐어요. 참 비극적이죠. 둘째 아들 슈바이처 카스 정직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용감하고요. 둘째는요 정직해요. 그래서 정직함을 인정받아서 군대의 회계를 맡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구교 군대의 습격으로 금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다가 체포돼요. 정직하게 나는 이 금고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체포돼요. 그리고 억척 어멈이 막 우리 아들은 정직했어요. 우리 아들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막 했는데도 사살당해요. 결국 또 죽어요. 스웨덴 왕이 전사하고 평화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억척 어멈은 장사가 안 돼서 전쟁이 없네 어떡하지? 나 파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그 찰나 딸 카트린
황제군 군대가 신교도 도시 할레를 위협했는데요. 농가의 지붕에 올라가서 할레의 시민을 깨우는 북을 두드리다 총살당해요. 아니, 이 세 명의 자식이 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총살을 당해요. 처형이 되거나 사살을 당하거나. 그래서 결국에 억척어멈은 자식 셋을 다 잃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을 다 잃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억척어멈이 자신의 생계와 자녀를 빼앗아간 전쟁의 폐해에 직면하면서도 전쟁이 인간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날 때에도 여전히 장사를 하러 포장마차를 이끌고 군대를 따라갑니다. 전쟁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비극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 넷이 나와요. 안나 피어링, 억척어멈이죠. 전쟁 상황을 자신의 장사 이익을 극대화하여 자녀를 부양하는 데 이용을 하고요. 아일리프는 맏아들, 아까 제가 뭐의 상징? 용기의 상징으로 말씀드렸고요. 둘째는요, 정직함의 미덕으로 상징된다고 했고요. 카트린은 아까 동정심에 의하여서 북을 두드리다가 죽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은요, 총 12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열식 희곡이에요. 조금 특이해요, 구성 방식이. 그래서 희곡이 한 개 장면, 두 개 장면, 세 번째 장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라고 하면 30년 전쟁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전쟁 계속 전쟁 가운데 이뤄지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쟁이 실제 배경이 어디냐면 30년 전쟁. 구교와 신교가 싸웠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추구하다가 결국 전쟁 때문에 자식을 잃게 되는 억척어멈의 모순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전쟁 상황에서 소시민들이 용기와 정직과 동정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미덕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공연되었던 작품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수레를 끌고 가는 억척어멈 보이시죠? 아들이 이렇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서 사살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작품 코카서스의 백무건.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스토리를 가지고 지은 내용이기 때문이죠. 코카서스의 백무건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일단 가장 큰 겉에 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염소 사육 집단 농장인 갈린스크 주민들이 나와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을 피해서 동쪽으로 피난합니다. 근데 종전 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계곡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돼요. 근데 상대편 집단 농장 측의 군인은 이러한 소유 개념에 반박해요. 아니, 너네
전쟁이어가지고 거의 피신해 있었잖아. 이거 이제 우리 거지. 왜 니네 거니? 이렇게 하는 거죠. 이웃한 가수제 배 집단 농장인 로자 룩셈부르크 주민 또한 아니지, 그거는 우리 땅이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온 감독관이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 자꾸 싸우면 어떡하니? 너네 자꾸 합의해 하면서 농장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소유권을 결정할 거야. 그리고 구체적인 토론할 거야. 이렇게 회의를 소집합니다. 결국에 누가 이기냐면요. 결국 이 땅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네. 결국 이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로자 룩셈부르크 측의 관계시설의 계획이 갈링크스 농장 측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이 회의 중에 나와요. 가수가 등장해서 그루시의 이야기인 백무건의 전설을 들려주는데요. 이 백무건의 전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재판의 이야기에서도 친어머니가 아닌 아이를 잘 기르었던, 잘 길렀던 사람한테 아이를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이론으로 재판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땅도 마찬가지다. 원래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극중극을 펼치게 됩니다. 등장인물로 나오는 그루셰, 하녀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요,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루셰는 하녀예요. 살해된 총독의 아들을 구해서 양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그 아들 데려가면 안 돼. 막 빨리 버리고 가, 막 하는데, 그루셰는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아이를 지킵니다. 미엘은 총독의 아들이고요. 아츠닥은 재판관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재판관 역할을 하고요. 총독 부인은 그루시와 대비되는 인물로 아이랑 마지막에 빡 줄다리기를 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아츠닥이 물어봐요. 야, 너 진짜 아들이 총독 부인 너 거도 되고 그루시 거도 돼? 그럼 반 나눠서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루시가 아니에요. 아이를 절대 반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보고 제 그루세가 진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루시한테 아이를 넘기는 거죠. 아츠닥이 어머니답지 않은 친어머니는 안 된다.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하녀가 진짜 엄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사를 해요. 그런데 백무건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그것의 의미를 아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유용하게 쓰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걸.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도록 어머니다운 이에게, 마차는 마차를 잘 몰 수 있는 훌륭한 마부에게, 그리고 골짜기의 땅은 그곳이 기름지도록 물을 대는 자들에게로. 요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잘 운영할 수 있고 잘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13세기 중국 원나라의 석필 이야기라는 이야기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또한 이 그루시의 이야기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이야기고요. 그래서 중국 원나라의 석필 이야기에서 가져온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코카서스의 계곡 사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집단 농장 간의 법정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살해된 총독의 아들을 구해서 기른 하녀 그루시와 가난한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재판관 아츠닥에 관한 백무건의 전설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극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브레이트 작품 네 가지 모두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문제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